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비가 내린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협력업체들에게 배정된 작업이 끝나는 대로 철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은 모두 13척입니다. 내년이면 작업 물량이 모두 소진됩니다. 군산조선소는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에게 배정된 작업이 끝나는 대로 떠날 것을 통보하고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수주 자체가 지금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수주가 돼야만이 뭐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수주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처해진 입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거죠. 군산조선소에 의제해온 협력업체 55곳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일을 못 찾으면 신용불량 되고 업체대표는 은행에서 이제 압박받고 빚진거 그동안 이게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조금씩 대출 받아가면서 메꿔 나갔는데 그런 부분. 일부 협력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제 목표 자체도 목표치를 낮춰야 되고 또 낮춘 만큼 우리 인원이나 관리, 생산 기능 이런 부분을 또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협력업체 작업 중단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가장 우려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시 가동 중단을 군산조선소에 대한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거는 아직 중단 여부라든지 시기라든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고요. 군산 지역은 지난 5월 조선업 구조 조정 이후 이미 1000여 명이 실직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면서 겨울 추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겉돌고 있고 협력업체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7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비정이나 관공선을 발주해서 작업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산협력업체들의 작업 여건과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게 거의 도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군함이라든지 경비함이라든지 정부에서 발주한다는 이런 배들은 대부분이 울산이라든지 거제, 대우에서 만드는 그런 배들이고. 군산의 조선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서남해안 풍력단지에 하부 구조물을 납품하는 겁니다. 서남해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군산에 있는 이런 일군 업체가 문을 닫는 이런 업체들이 우선 존속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면 최고 좋겠다 이거죠. 하지만 구조물 납품은 이미 전남 업체로 돌아갔고 그 일부를 군산으로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현대스틸로 낙찰은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좀 더 접근을 해가지고 군산의 조선업계는 내년까지라도 버틸 수 있도록 작업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3조 7천억 원 규모의 선박 펀드를 활용해 선박 발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을 군산 쪽에 배정해달라는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가나 주택에 직접 현수막을 거는 등 대통령 퇴진 운동이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 가게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아이돌 같은 인기 연예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입니다. 초중고 애기들이 저희 가게 와서 떡볶이 먹으면서 최순실, 박근혜 얘기 아니면 얘기거리가 없어요.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초등학생이 정치 얘기를 하면서 떡볶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가게 주인은 대통령이 물러나면 아예 떡볶이를 공짜로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스스로 하야는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탄핵안이 국회 통과되는 날 동네 애기들이 너무나 기다려서 그 통과되는 날 떡볶이를 한번 크게 쏴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건물주는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해 건물 임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상가는 물론 아파트 베란다에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생업에 쫓겨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현수막에 담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1차 촛불 시위 때 저희도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이번 주말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를 엽니다. 보수적이거나 중립적인 성향의 단체들까지 집회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며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에서 최대 3만 명의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속된 단체는 70여 개 단체가 되지만 그 외에도 소속되지 않은 많은 단체들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지금 밝혀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촛불 집회는 혼란스러운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옥정호 개발을 두고 1년 넘게 끌어온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옥정호 주변을 먼저 개발하고 호수 개발은 협의를 통해 하자는 전라북도의 제안을 두 시군이 수용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임실군은 옥정호에 수상 레포츠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정읍시는 시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옥정호를 상의 없이 개발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두 시군은 이후 1년여 동안 상대 측을 비난하며 감정 싸움을 했고 임실 물문화 둘레길 사업과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사업 등 옥정호와 관련한 양측의 다른 사업들까지 영향을 받아 중단됐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이 전라북도 중재 아래 옥정호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옥정호 개발을 주변과 호수 부분으로 나눠 주변의 경우 전라북도 주관으로 두 시군이 협의해 개발하고 호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질 영향 등을 분석하고 늦어도 2018년 하반기 중에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수변 개발을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 그래서 모두가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풀어가고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다음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다루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근간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갈등 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라북도는 중재안을 마련해 두 시군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약이 성실하게 이행이 잘 돼서 양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데 큰 기여가 있기를 바라고.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지난해 대부분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옥정호는 본격적으로 개발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읍 시민들의 식수원인 만큼 수질 보전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중소기업이 처음 수출을 시작하거나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바이어를 발굴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상담회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중국 청도에서 온 유통업체가 60만 불 수출 계약에 서명합니다. 바이어는 이 회사의 비타민이 중국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비타민, 일반 비타민, 근데 반대 바이오팜의 비타민은 다기능성의 이제 제품이죠. 두 업체는 그동안 3차례나 모니터로 얼굴을 보며 제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지에 가서 상담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나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북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부터 120차례에 가까운 사이버 수출 상담을 진행해 해외 바이어와 도내 업체들을 연결했습니다. 이번 상담에는 전북 수출지원기관 협의회와 함께 그동안 의견차를 좁힌 업체들을 모아 실제 만남을 개최한 겁니다. 수출은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착안을 해서 해외 바이어와 지속적인 화상 만남을 통해서 우리 도내 제품을 홍보를 했고, 중기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이번 상담회를 통해 $10,000,000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상담회도 열려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판로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시장에는 없던 상품들을 많이 들고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온라인에 오프라인을 결합한 상담회가 중소기업 시장 개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간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지난해 민간단체 지원 사업 246개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79점이 95개, 59점이 56개에 이르는 등 같은 점수의 사업이 너무 많고 2년 연속 동일한 점수를 받고도 한 해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허남주 의원은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체 길들이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표 농정 정책인 삼락농정이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양용호 의원은 삼락농정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주로 홍보에 집중하는 느낌을 줄 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전략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의 대표 사업으로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로 하고 올해 배추와 무를 시범 사업으로 정했지만 최근 무와 배추 가격이 오른 데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전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의 참여율은 57%로 높지 않았습니다. 김제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와 전주, 군산 등 6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17곳을 설치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추가로 8곳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제와 익산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전남 곡성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와 곡성군은 남원 광활루원과 춘향 테마파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연계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해 이용자에게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에서 인증하는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지역 민원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민원 접근성과 각종 민원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민원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창군이 팔덕면 구룡리에 실내외 마장과 마사 등을 갖춘 공공승마장을 완공했습니다. 순창군은 공공승마장을 강천산과 고추장 마을을 잇는 체류형 관광 코스로 개발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